바람은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은 어떻게 이동했어요? 열의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기는 항상 기압이 높은 곳, 뭐라고 하냐면은 고기압에서 기압이 낮은 곳인 저기압 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바로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원리는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에 따른 차등 가열에 따른 온도의 차이로, 자, 온도 차이가 뭘 발생시키냐면은 기압 차이를 발생을 시켜서 바람이 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뜨거워진 공기는 여기 있는 공기가 어떻게 돼요? 가열돼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여기 있는 공기 양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렇죠? 지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 양이 여기가 뜨거워져서 올라가 버리면 여기가 비일 거 아니냐? 그죠? 여기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공기 양이 감소하면은 공기 기둥의 무게가 어떻게 되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쪽은 뭐가 되는 거고? 저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공기 양이 어떻게 돼요? 지표면에 몰린단 말이에요. 아, 근데 어차피 올라가나 내려가나 전체 양은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준 높이, 어느 한 기준 높이를 잡고서 지표면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 공기가 몰려요. 빡 밀려버리니까.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이 돼버려요. 기압이 높아지겠죠. 공기 기둥에서 공기 밀도가 높아지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는 공기가 비어. 여기 공기가 많아. 그러면 여기가 많고 적으니까 이렇게 공기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빈 부분은 그러면은 여기가 기압이 낮아버리면 여기가 공기 양이 적으니까 여기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비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공기가 안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공기가 밑에 내려오는 부분, 여기 공기 밀도가 높아지니까 밖으로 어떻게 돼요? 공기가 발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압에서는, 기압이 높은 데서는 공기가 사방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고기압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공기가 퍼져나가는 공기의 발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얘가 부족한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공기에 수렴, 모여든다 라고 해서 수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온하고 기압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반비례해요. 기온이 높으면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고, 기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고 기압은 높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표면에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는 것을 바로 바람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바람의 방향을 풍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바람의 세기는 풍속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풍향은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풍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풍이 분다라고 하는 건 북쪽으로 불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알겠어요? 북쪽으로 불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북쪽으로 불어가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남동풍이 분다라는 소리는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고, 풍속에 다니는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값으로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압의 차이가 약간 이게 기울기라고 보면 돼요. 기압 차이가 크면 이 공기의 기울기가 큰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경사면에서 이렇게 쇠구슬을 하나를 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경사 각도가 크면 클수록 쇠구슬이 여기에 도달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겠죠. 빨리 더 경사가 급하면 빨리 내려오니까. 따라서 기압의 차이가 여기하고 크면 클수록 공기도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이동해요. 그래서
기압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륙풍하고 계절풍 보도록 합시다. 이건 이제 매번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보면은 해륙풍하고 계절풍은 육지하고 바다의 가열과 냉각 차이로 발생을 하는 기압 차로 부는 바람인데, 육지와 바다의 가열, 냉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뭐 때문이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냉각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비열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중학교 우리 앞에서 1학년 때 배웠었는데, 비열은 뜻이 뭐냐면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얼마만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또는 에너지를 바로 비열이라고 하고,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비열이 클수록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 상승시키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해요. 그러면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온도가 잘 뜨거워지지도 않고, 한번 뜨거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잘 낮아지지도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비열이 큰 물체가 가지는 특징인데, 여러분들 그럼 봐봐. 육지하고 바다 중에는 누가 더 비열이 크겠어? 여러분들 여름에 해수욕장 가보면 한낮에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잖아요. 자, 그럼 누가 먼저 뜨거워져? 모래사장이 먼저 뜨거워지니? 바다가 먼저 뜨거워지니? 모래가 비열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궈지고 빨리 식어요. 대신에 밤 되면 금방 시원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는 육지보다는 바다의 비열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달궈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번 달궈지면 잘 어떻게 돼요? 안 식어요. 그게 바로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시간하고 자, 온도로 보면은, 자, 육지 같은 경우에는 금방 달궈져요. 쭉 금방 달궈져서 대략 14시에서 15시 사이가 되면 온도가 제일 높다가, 그 다음에 쭉 다시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바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이렇게 되다가 더 기온이 높아지는 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는? 그러니까 이 육지보다는 덜 올라가는데, 이게 식어서 빨리 식기 때문에, 육지가 빨리 식기 때문에 대략 17에서 18시 정도가 됐었을 때는 바다의 기온이 육지의 기온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건 누구고? 육지고, 나중까지 온도가 더 계속 높은 거는 바다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누가 높은 거고? 육지가 높은 거고, 밤 시간 해가 져버리면은 바다가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풍은, 여러분들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해풍은 바다로 불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해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에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고, 육풍은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에 해당이 돼요. 원인은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더 빨리 가열되고, 밤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더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즉 비열이
바다가 육지보다 커서 냉각 속도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풍이 불 때는 육지가 고온이고요. 바다 쪽이 저온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럼 고온에서는 무슨 기류가 발생을 해요? 위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 저온에서는 상대적으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육지 쪽이 저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바다 쪽이 고기압에 해당이 되니까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불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해풍이 불게 되는 거고 밤 시간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고온이에요? 바다 쪽이 더 고온에 해당이 되고 육지 쪽이 빨리 식어서 저온이 됩니다. 그럼 고온에서는 이렇게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할 거고 저온에서는 이렇게 돌아온 공기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온적인 육지가 고기압에 해당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바다 쪽이 저기압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밤 시간이 되면은 육풍이 불고 낮 시간에는 해풍이 불고 하는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하루죠. 하루를 주기로 해가지고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건데 계절풍은 그러니까 이 해력풍은 연안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육지와 바다 연안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이라고 하는 규모를 좀 더 크게 해놨을 뿐이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1년을 주기로 해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 바로 계절풍에 해당이 돼요. 똑같은데 이 규모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동계절풍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남동계절풍이 여름에 부는 바람이고 북서계절풍이 겨울에 부는 방향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대륙 쪽이 더 고온이고 상대적으로 해양 쪽이 저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해양 쪽에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우는데 뭐가 형성이 되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남동 쪽에 있는 고기압에서 이렇게 대륙 쪽으로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고 그 다음에 겨울이 돼버리면 상대적으로 이 해양 쪽이 더 고온이 되고 빨리 식어버리는 대륙 쪽이 더 저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형성이 되냐면 대륙 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북서쪽에서 남동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기온하고 기압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다? 기온하고 기압하고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기온이 높으면 기압은 낮고 기압이 낮으면 기온은 높고 기온이 낮으면 기압은 높다. 알겠어요? 서로 반비례다.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쏙쏙 풀어봅시다. 자, 6번. 다음은 바람이 부는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표면이 가열되는 곳은 기압이 주변보다 낮아지죠.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니까 냉각되는 곳은 높아지고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지표면의 온도 차이에 따라 공기의 상승과 하강을 나타냈는데 여기가 상승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저기압이 되고 여기가 하강하는 곳이니까 고기압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고온, 여기가 저온. 이렇게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열된 곳은 어디입니까? A, 기압이 높은 곳은 B, 바람이 부는 방향은 B에서 A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줘야지 되겠죠. 해륙풍과 계절풍은 육지와 바다의 가열과 냉각 차이로 발생하는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해안 지역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나타냈대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육지에서 바다로 불고 있죠. 육지에서 바다로 불고 있으면 육풍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육지에서 바다. 그래서 육풍 언제 불어? 밤에 불어. 기온은 바다가 높고 기압은 육지가 높고 이렇게 나타나야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에서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나타냈대요. 가는 지금 남동 계절풍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는 북서 계절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 중에서 기압이 더 높은 곳은 여기 두 중에서 어디가 높아요? B가 높고, 그 다음에 C하고 D 중에서는 C가 D보다 더 기압이 높죠. 남동 계절풍은 언제 불어요?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부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북서 계절풍은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부는 바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의 바람의 발생 원인.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해류풍이 발생을 하는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X55예요. 얼음물이 있는 쪽은 공기가 낮으니까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이 있는 곳은 공기가 뜨거워져서 올라가야 되니까 상승을 해줘야지 맞게 되겠고, 실험 과정에서 3에서 향연기가 이동한 방향은 어디예요? 모래 쪽하고 물 쪽하고 보면은 실험 3이 어디냐? 향을 붙이고 따뜻한 물하고 얼음물.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얼음물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바람이 부는 원리는 결국에는 다음 용어를 모두 사용해서 서술을 하시오. 자, 일단은 바람이 부는 원리는 지표에서 온도가 높은 곳은 공기가 상승해서 기압이 낮아지고, 거꾸로 이제 지표에서 온도가 낮은 곳은 공기가 하강해서 기압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래서 이 기압 차이에 의해 어디에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게 지표에서 바람이 부는 원리입니다. 자, 내신 숙수 봅시다. 1번. 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길기압은 1013헥토파스칼 맞고,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도 맞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관계없이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돼요? 변하죠. 왜? 공기가 어떻게 되니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기압값은 계속 변합니다. 다음 2번. 그림과 같이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수은이 담긴 수조 속에 거꾸로 세웠더니만 수은 기둥이 내려오다가 76cm에서 멈췄대요. 수은 기둥이 멈춘 까닭은 결국에는 수은 기둥의 무게랑 압력과 밖에서 눌러주는 기압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서로 같아졌기 때문에, 그죠? 네, 멈춰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기압이 일정한 지역에서 그림과 같이 유리관의 굵기와 기울기를 다르게 하면서 토리첼리의 실험을 했는데, 굵기가 굵던 작던 기울어지던 간에 같은 지역, 기압 일정한 지역이면은 이 유리관의 높이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부 다 같아야 돼요. 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공기 기둥의 무게라 그래요. 기압의 크기가 다른 하나는 1기압 76cm, 1013헥토파스칼, 물기둥 10m고 공기기둥은 1000km예요. 따라서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오른쪽 그림은 토리첼리의 기압 측정 실험을 나타냈대요. 자, A는 진공 상태가 맞고 이 지역은 76cm가 나온 걸 봐서 1기압이고, 수은 기둥에 누르는 압력과 대기압은 어떻다? 같아요. 수은 기둥 대신 물 기둥을 사용을 하면 선생님이 아까 이거 몇 미터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10m까지 가야지 1기압이 나오기 때문에 틀렸죠. 따라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6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1m인 유리관 속에 수은을 가득 채운 후에 수은이 담긴 수조에 거꾸로 세웠더니만 지금 H1 기울여서 H2 그러면 이게 H1이나 H2나 서로 높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A 압력이랑 B 압력은 같아야 되는 거고 76cm고 A 압력이 커지면은 당연히 H1의 높이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커져야 되겠지요. 그쵸? 예, 눌러주는 압력하고 수은기둥의 압력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압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기압은 낮아져요. 그러니까 공기 밀도가 작아지는 것도 맞고 공기 양이 더 적어지죠. 기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거지대보다 고지대에서 공기 기도의 높이가 더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맞게 되겠고 8번 기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멍멍해지는 게 원래 사람 몸 안에서 기압은 1기압이고 높은 산으로 가면 1기압보다 작으니까 사람 안에 있는 압력이 밖으로 어떻게 돼요? 빵 하고 고막을 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막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먹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숨을 쉬기가 왜 편해? 미쳤어? 물속에서 꺼내놓은 뭐 같아? 물고기 같잖아. 헐떡헐떡 하잖아요. 네, 산소가 부족하니까. 자, 어떻게 숨을 쉬기가 편하니? 예, 히말라야 같은 데 가면은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예, 숨이 차가지고. 예,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면은 기압이 낮아지니까 점점 빵빵하게 부풀다가 예, 터지게 되겠죠. 그다음 9번.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고요. 기압 차이가 클수록 더 강하게 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은 동풍이죠. 동풍. 네. 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지표면이 가열 또는 냉각되는 지역인데 B 지역은 지금 현재 공기가 상승하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온이고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진 이 지역이 고온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네, 틀렸고 A는 B보다 기압이 더 어떻게 돼요? 높아요. B에서는 공기가 가열돼서 가벼워져서 밀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해륙풍하고 계절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낮에는 무슨 풍이 불어요? 해풍이 불고요. 밤에는 육풍이 부니까 육지가 바다보다 기압이 높아요. 우리나라에는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부는 거 맞죠? 3번이죠.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풍향 방향이 바뀝니다. 다음 12번은 오른쪽 그림은 해안 지역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데 지금 바다에서 육지로 보니까 무슨 풍이에요? 해풍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해풍이니까 바다 쪽이 고기압이고 육지 쪽이 저기압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기압은 바다가 높다. 바다가 육지보다 높고 기온은 어디가 높아야 돼요? 육지가 높아야 되겠죠. 기온은 육지가 바다보다 높고 바람 방향은 해풍에 해당이 되니까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해안에서 바람이 부는 바람을 나타냈는데 지금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육풍이에요, 육풍. 그러니까 A가 B보다 기압이 높고 그러면은 기온은 어디가 높아야 돼요? B가 높아야 되니까 A가 B보다 기온은 낮고 밤에 부는 육풍이에요. 낮에 부는 육풍이 아니라 기억하고 니은이죠. 자, 다음에 14번은 요거 무슨 계절풍입니까?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부는 북서계절풍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압은 A가 더 고기압, 기온은 B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온은 A가 B보다 낮다. 그러니까 기온하고 기압하고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 다음에 15번 그린 간은 해안에서 부는 바람을 지금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무슨 풍이에요? 이거 지금 해풍이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 D가 고기압이고, 네, C가 저기압에 해당이 되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이거는 남동 계절풍이죠. 자, 가는 해풍이니까 틀렸고요. 가에서 기온은 어디가 높아야 돼요? A가 B보다 더 높아야 되고, 나는 남동 계절풍은 여름철에 부는 방향이고, 나에서 기압은 D가 C보다 높아야 되니까 C가 D보다 낮다가 맞게 되겠죠. 기온하고 기압하고 반비례.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바람의 발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칸막이를 들어 올리면 여기가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니까 향연기는 나에서 가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쵸? 향연기 이동하는 방향은, 향연기 이동 방향은 나에서 나에서 가고, 기압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가 높은 거야? 나가 가보다 더 높은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4번. 다음 17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따뜻해지니까 가열돼서 공기 부피가 늘어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고요. 나에서는 공기가 얼음물이니까 차가워지니까 밑으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하강하고, 따뜻한 물 쪽과 얼음물 쪽의 기압 차이가 클수록 더 향연기가 빠르게 이동을 하니까 1번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 그림과 같이 수조에 같은 양의 모래와 물을 각각 넣고 적외선 등으로 10분 동안 가열한 후에 모래와 물의 온도를 측정을 했대요. 그러면 누가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모래가 비열이 작으니까 빨리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기압에 해당이 될 거고, 이 물 쪽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향연기는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래 온도는 물의 온도보다 더 높아야 되고, 모래 쪽에서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죠.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해야 되니까 2번이 맞죠? 다음 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유리컵에 물을 담고 종이로 덮은 후에 거꾸로 뒤집어도 물은 안 쏟아져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기압이 어떻게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기압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기압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몸 안에서도 외부 기압하고 같은 크기의 힘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밀어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압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음에 20번은 오른쪽 그림을 토리첼리의 기압 측정 실험을 나타냈는데, 이와 같은 실험을 높은 산에서 하면 외부에서 눌러주는 뭐가 약해지니까 기압의 크기가 점점 감소를 해서 작아지게 되니까, 따라서 H의 높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외부 기압이 감소해서 수은 기둥의 압력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1번. 그림은 어느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나타냈는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고 있는 육풍이잖아요. 따라서 바람의 이름은 육풍이고, 이 바람이 부는 까닭은, 자, 기온은 저희가 어디가 높아요? 기온은 바다가 육지보다 높고, 기압은 육지가 바다보다 더 높죠. 즉, 기온이 높은 바다에서 뭐가 발생을 하고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은 육지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육지가 바다보다 높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 육풍이 불게 됩니다. 다음에 22번.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에서는 계절풍이 불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부는 계절풍은 남동 계절풍에 해당이 되죠. 남동풍이고 계절풍. 이와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까닭은, 기온이 어디가 높아요?
대륙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기압은 어디가 높아요? 해양 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남동 쪽에서 북서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거겠지요.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 1번 봅시다. 1654년에 독일의 게리케는 지름이 약 50cm인 방구 2개를 붙인 후에 그림같이 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거의 뺀 경우랑 빼지 않은 경우에서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이 경우는 너무 빼기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가 진공이니까 밖에서 대기압이 눌러주는 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말 16마리가 거의 끌어당겨야 빠졌는데 이 경우는 안에 공기가 있으면 밖에서 눌러주는 공기랑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눌러주는 기압이랑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기압이 같기 때문에 그냥 붙어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에서 반구의 외부 압력이 내부 압력보다 크고 얘는 거의 같고 나는 가보다 쉽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분리하기가 힘들어요. 안에를 진공 상태로 만들면.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은 서로 다른 세 지역에서 토리첼리의 실험으로 기압을 측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가 높을수록 기압이 높으니까 C, A, B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지표면이 가열 또는 냉각되는 곳에 지표면의 부근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지금 A에서 B로 바람이 분다. 그럼 A가 고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 B가 상대적으로 저기압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가열돼서 상승 기류가 상대적으로 냉각돼서 하강 기류가 발생할 테니까 가열된 곳은 B죠. 틀렸고 B 지역에서는 가열된 공기가 상승을 하는 거 맞고 구름은 자 공기가 상승하는 저기압 부근에 생기기 때문에 A보다 B에서 잘 생긴다. 그러니까 앞에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저기압 중심의 공기가 모일 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압에서는 구름이 잘 안 생기고 저기압에서 구름이 잘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